뒤에는 별거 없다. 이제 빨리 가자. 자, 몇 번입니까? 86번 상해 진단서 또는 빵 때리세요. 상해 진단서 무슨 증거죠? 간접 증거. 간접 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죠. 간접 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맨 끝에 매우 신중해야 된다. 오케이. 5입니다. 5. 간접 증거만으로도 유죄를 때릴 수 있으나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87번 볼게요. 범위 부인, 부인동, 범위를 부인동, 범위까지 동, 범위를 부인, 범위가 뭐죠? 이퀄 고의. 고의나 범위는요, 마음속에 있는 의도적인 마음 상태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의도적인 마음 상태를 어떻게 입증할게요, 이거를. 그래, 입증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뒤에 밑줄, 간접 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 밑줄. 왜? 고의나 범위는 마음속에 있는 의도적 마음가짐이니까. 5입니다, 5. 자, 뭐하고 같이 가냐면, 그 밑에 89번 같이 갈게요. 87번, 89번 같이 갑니다. 89번.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단체에 있죠.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때 진정한 양심입니까? 이 진정한 양심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양심도 고의처럼 마음속에 있는 거다. 이걸 판단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진정한 양심은 거기 때 두 번째 줄 보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어떻게 한다고요? 맨 끝에 간접 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옵니다. 그래서 87번과 89번 같이 갑니다. 함께 가자. Together go. 88번, 88 갑니다. 88. 자, 강간죄동. 자,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똥빵 떼세요. 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뒤에 피고인의 진술이, 그 세모 표시하세요. 피고인 범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러면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아지죠? 피해자의 진술이 높아진 겁니다. 다시 피고인의 진술이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도저히 모순된다. 그러면 누구의 진술이 높아진다고요? 피해자의 진술이 높아지죠. 즉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이 서로 대립하고 있잖아요. 피고인은 안 했다고 할 거고 피해자는 당했다고 할 거고. 근데 피고인의 진술이 모순된다면 경험치에서 맞지 않다면 누구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지죠? 피해자의 진술. 그죠? 따라서 밑에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 정황이 될 수 있다. 5. 자, 90번 갑니다. 자, 성폭행이나 성희롱, 똥빵 때리고요. 자, 여기에 피해자가 처해져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밑줄, 가로,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가볍게 배척동.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볼 수 없다, 안 된다, 그죠? 안 된다, 볼 수 없다. 그럼 옵니다. 자, 이 피해자의 처해져 있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90번은 뭐예요? 5. 91번 관세 포탈에서 포탈 세액동. 이거는 그 밑에 객관적 합리적 방법으로 밑줄 이렇게 포탈 세액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허용된다. 5. 가볍게 가면 돼요. 다 가볍게. 92번 자유심증주 한계를 벗어났다. 똥빵 떼세요. 자유심 한계를 벗어났다면 자유심증주의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지 멋대로 해서는 안 되죠. 한계를 벗어났다면 이건 상고심의 심판 대상이 됩니다. 나빠요. 그러니까 상고심의 심판 대상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자, 항소심에서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면 나빠요. 그래서 상고심의 심판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93번 이것도 가볍게 자백의 증거능력 똥빵 때리고요.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자백이 이르게 되는 경위가 어떠한지, 그다음에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자백의 신빙성동 판단해야 된다. 5입니다. 5. 전부 다 가볍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94번. 자, 과학적 증거 방법동. 이게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감정인이 전문적 지식 등을 가지고 공인된 표준 검사 기법 밑줄. 이것을 분석하는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다. 더 있어야 됩니다. 충분하다 X고요. 뭐가 더 있어야냐면 됐어요. 동일성, 자료의 동일성, 그다음 무결성, 자료의 동일성, 무결성 등 결함이 없어야 된다. 그죠? 자료의 동일성, 무결성 등 이런 것들이 더 갖춰져야 됩니다. 이것만고 충분하지 않다. X. 95번 별표. 이건 잘 아시는 거죠? 검사 작성 동, 피신 조서 동. 자, 몇 조 몇 항입니까? 312조 1항 2항. 어떤 요건이 필요하죠? 적실특. 1항 2항이 적실특이 필요한데 실질적 진여순 입동.
요거는 뭐로 증명하죠? 부인하면 영상 녹화물 기타 객관적 방법. 여기는 조사관의 증언이나 통역인의 증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밑에 통일의 증언 X죠. X 포함되지 않습니다. 잘하는 판례고요. 96번 할게요. 311조 사항 동. 311조 사항은 뭐죠? 검사 또는 사경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조서. 자, 요건이 뭐죠? 적실특반. 적실특반이죠. 적실특반의 적은 적법 절차 방식, 적동방대로 이거는 그 밑에 그때 조서 작성 과정에서 지켜야 한다라고 정한 여러 절차를 준수하고 조서 작성 방식을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 밑줄 다 지켜야 된다. 5. 조그만 거라도 다 지켜야 된다. 기억나죠? 적. 그다음에 97번 별표. 딱 봤을 때 무슨 케이스죠 이거? 심평원 앞에 심평원 똥방들이고요. 심평원의 두 번째 주택 밑줄. 심평원의 입원 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 의뢰된 회신 밑줄. 얘는 315조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315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15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15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증거 능력 있는 서류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겠죠? X입니다. X. 98번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동. 이건 진실성을 담보할 정도는 충분하죠. 그래서 전부 또는 중립을 인정할 정도가 될 필요 없고 되어야 하고 틀렸습니다. 전부 또는 중립을 인정할 정도가 될 필요가 없고 그때 가공적이 아닌 진실한 것이 똥빵되세요. 진실한 것이면 인정할 정도는 충분하다. 진실성 담보설. 자, 그래서 X입니다. X. 99번 갑니다. 별표. 자, 거기 옆에 쓰면 323조 있죠. 323조는 유죄 판결에 명시할 이유. 유죄 판결에 명시할 이유인데, 자, 여기에 명시할 이유. 여기에 5가지 적도로 되어 있죠. 뭐죠? 가정법 조사. 최근에 심화이론만 조사. 가정법 조사부려. 자, 가정법 조사에서 가가 뭐죠? 가. 형의 가중감면. 증이 뭐죠? 증거유지. 법령의 적용. 조는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사는 범죄될 사실. 그래서 가중감면은 필요적 가중감면만. 그거 써봐요. 필요적 가중감면만. 자, 필요적 가중감면만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 회복에 관한 주장. 요거는 장량감경사유. 어디됐어? 이거 뭐에 불과하죠? 임의적 감경. 자, 피해 회복에 관한 주장은 장량감경으로 임의적 감경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갈게요. 유죄 판결에 명시할 이유는 무슨 감경만? 필요적 가중감면만. 따라서 여기는 임의적 가중감면에 불과하죠. 임의적 가중감면에 불과하죠. 따라서 이것은 명시할 이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X입니다. X. 자, 100번 갑니다. 100번. 100번은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똥. 자, 이것도 잘 알죠. 이퀄. 그것도 왜 했어요? 이퀄. 아니, 거기 있네, 거기. 헌재 위헌결정 똥. 두 번째 줄. 위헌결정 똥. 여러분, 위헌결정 떨어지면, 헌법불합치 떨어지면 뭐 떨어지죠? 무죄. 무죄입니다. 무죄. 5입니다. 5. 다음 페이지 갑시다. 101번. 101번도 별거 아니에요. 101번. 당초부터 위헌무효 똥. 당초부터 위헌무효라면 이것도 뭐예요? 똑같아. 이퀄 위헌결정입니다. 당초부터 위헌무효라면 이퀄 이거 뭐라고요? 위헌결정. 위헌결정이라면 이거 뭡니까? 뭐 때려? 무죄. 무죄 때리자. 무죄 때려. 오케이. 때려보자. 아파. 102번 할게요. 그러면 101번은 5입니다. 102번 별표. 야, 이제 이거 나왔네. 자, 여러분들 형사보상하고 똑같아. 형사보상은 언제 해준다고 했죠? 이거는 구금된 자에 대해서 무죄 판결 확정되었을 때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 형사법에 무죄 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있죠. 요거 비용보상 제도는 194조에 의해 있고요. 요거는 구금된 자든 미구금된 자든 다. 자, 이때 둘 다 마찬가지로 이제 무죄 판결 받은 자인데 이게 주문에서 무죄. 판결 주문에서 무죄로 판단된 자들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유 속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이 있다면 이것도 보상해주자. 둘 다 같습니다. 자, 요게 최신 판례고요.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별표 3개를 쳐요. 3개. 무죄 주문에서 결론 부분에서 무죄가 나온 경우뿐만 아니라 이유 속에서 무죄가 나온 경우도 해준다. 이것도 별표 3개. 볼게요. 형사비용 보상 똥빵 때리고요. 자,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밑에
판결 주문에서 동.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 이후 동. 이후 속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X입니다. 잘 봐야 돼요. 오케이.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볼게요. 네 번째 줄.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이후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자, 소요된 비용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방어권 행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에서는 비용 청구할 수 있다.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도. 알겠죠? 형사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보상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간다. 잊지 마세요. 똑같이 간다. 잊지 마세요. 형사보상도 같이 간다. 저 뒤에를 먼저 갑니다. 형사보상. 자, 어디 갔냐면 30페이지 30페이지가 30페이지 30페이지 갑니다. 30페이지에 30페이지 갑니다. 거기 보면 147번 148번 두 개 묶으세요. 147 148을 두 개 묶고요. 이퀄 102번 이퀄 102번 같이 갑니다. 자, 148 자, 맨 밑에 형사보상동 147 형사보상동 148 맨 밑에 보상청구동 똑같아요. 자, 147번 묶기 맨 앞에 판결 주문에서 주문 똥빵 됐어요. 일부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되고 다른 부분에서 무죄 선고. 자, 거기 밑줄. 다른 부분에 대해 무죄 선고. 그러니까 무죄가 된 부분은 보상해 줍니다. 148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판결 이후에서 동 무죄로 판단된 부분 밑줄. 이것도 보상해 줍니다. 147, 148 둘 다 5입니다. 다시 볼게요. 자, 주문에서 무죄가 판단된 부분뿐만 아니라 이유 속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도 보상해 준다 안 해준다? 보상해 준다. 다만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할 수 있다. 자, 돌아오세요. 기각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다음 103번 갑니다. 103번, 104번 두 개 묶고요. 자,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의 특례법상의 보호처분. 똥빵 떼어서 크게. 거기다 위에다 써요. 이퀄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가처법상의 보호처분,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뭐 심화이론반 분들은 이거 그지 안 기억나죠? 이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나 가처법상의 보호처분은 요거는 법원의 재판이 아니다? 재판 아님. 재판 X. 써요. 재판 X. 기판력 있다 없다? 없다. 재판 X, 기판력 X. 그렇다면 이거 다시 한번 이거 공소제기하면 소년법 53조 위배된 공소제기로서 면소 때리는 것이 아니라 뭐 때린다? 공기판. 여기 때. 거기 계속 써봐요. 재판 X, 기판력 X. 그래서 면소 X. 재판 X, 기판력 X, 면소 X. 그래서 뭐 때린다고요? 공기판. 자, 10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04번. 가처법상의 불처분 결정. 똥빵 때리고요. 이거 기판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여기 보면 이중처벌 금지 원칙, 일사부절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왜?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일사부절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03번은 5고요. 104번도 5입니다. 그 다음에 105번 갈게요. 종전보호처분 똥. 이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재판 X, 기판력 없음. 이게 다시 공소제기 되면 뭐 때린다고? 공기판. 소년법 53조 위반인데. 여보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 심리 결정이 사건이 아닌 사건. 자, 심리 결정된 사건이 아닌 사건 똥. 그럼 이거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 나오지 않는 사건이다 겁니다.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 나온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공소 제기되면 뭐 때려요? 공기판. 근데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 아닌 사건이에요. 보호처분이 나오지 않는 사건이라면 이거는 보호처분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무슨 재판? 실체 재판 갑니다. 위배되지 않습니다. 5입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106번 이건 잘 알고 있는 거죠. 외국 판결동. 외국 판결 기판력이 있다 없다? 없다. 외국 판결에 기판력 없습니다. X. 106번은 잘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7번 있죠. 아까 했던 겁니다. 전술 고발한 후 동. 고발한 후가 나있죠. 고발한 후. 고발한 후라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고발하고 통고처분 둘 중에 하나 선택했어요. 그러면 한쪽 카드를 쓰면 다른 쪽 카드는 버리는 게요. 그죠? 버리자. 그럼 버리면 자, 고발한 후면 범칙금은 할 수 때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요거는 몇 번에 있었냐면 그 24번 같습니다. 107번은 X고요. 자, 108, 109, 110번은 했죠. 그죠? 그다음 111번 갑니다. 111번 갑니다. 상경동. 상경이라면 과형상 일죄.
일조라면 동일성이 있음 없음? 있음. 동일성이 있음. 그죠? 동일성이 있으면 기판적 미침 안 미침? 미침. 그래서 뭐 밑에 일조에 대한 확정 판결 기판력은 다른 지역도 미친다. 왜?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O. 그 다음에 112번 갑니다. 요거 아까 안 했던 거네요. 자, 볼게요.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심이 선고된 후, 자, 항소심이 선고된 후 똥빵 떼세요. 항소심이 선고된 후 1심에 대하여 항소권 회복 청구 밑줄. 여러분들 항소권 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몇 심이 시작되죠? 이제 2심. 항소심이 시작됩니다. 다시 항소권 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이제 뭐가 시작된다고? 항소심이. 근데 이미 앞에 뭐라고 했죠? 항소심 판결 선고됐어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 항소심은 끝났죠. 끝난 마당에 항소심이 또 시작돼? 있을 수 없습니다. 항소권 회복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항소심이 끝났기 때문에. 112번도 별표 딱 쳐놓고요. 113번 이거는 뭐 애들 장난이지요. 경합범 동그라미빵 치시지요. 두 번째 줄 두개형 똥따리고요. 두개형. 자, 여러분들 기억나죠? 경합범의 전체 한 개의 형이 선고되면 일부 상소가 허용되지 않아요. 그럼 전부 2심, 전부 심판, 전부 파기로 갈 텐데 이렇게 두 개의 형이 선고되면 각각 다른 형이 선고되면 이거 벌써요. 일부 상소가 허용됨. 일부 상소가 허용됨. 일부 상소가 허용되면 어떻게 하죠? 일부 2심, 일부 심판, 일부 파기. 일부 상소가 허용되면 일부 2심, 일부 심판, 일부 파기. 일부 2심되고 일부 심판하고 일부 파기로 합니다. 그럼 맨 끝에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두 번째 줄 끝에 밑줄 피고인만이 확정 판결 전 유죄 부분에서만 항소했다 밑줄. 요거 일부 상소했다는 겁니다. 일부 상소. 이렇게 일부 상소하면 일부만 올라가고 일부만 심판하고 일부만 파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유죄 부분에 한정됩니다. 일부만 올라간다니까. X유 X. 자, 다음 114번 갈게요. 항소심이 자, 여기에 동일한 형을 선고동. 자, 불변금이죠. 불변금 중한형 선고금지. 불변금인데 동일한 형을 선고했어요. 여기는 불변금에 위배되지 않아요. 동일한 형을 중한형만 선고 안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동일한 형을 선고했는데 뒤에 뭐라고 돼 있죠? 수각명령, 이수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똥. 수각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순간 불리해졌죠. 그죠? 동일한 형을 선고했지만 새롭게 수각명령을 부과하면 이거는 그만큼 불리해졌죠. 따라서 이건 불변금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자, X입니다. X. 115번 별표. 115번 별표 3개. 이것도 별표 3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제1심이 1심동. 여러분들 불변금이 뭐예요? 중한형 선고금지가 뭐예요? 항소심에서는 센 형을 때리지 말라. 불리하게 변경하지 말라 이거죠. 1심보다 약한 것만 때려라. 피고인만이 항소했을 때. 1심이 자 밑줄 그으세요.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사유시간 추징 18만 원 밑줄. 한 번에 밑줄 닦아요. 그리고 가로 딱 쳐요. 한 번에 크게 대가로. 징역 5년과 사유시간 18만 원 때렸어요. 그 다음에 항소심이 똥. 항소심이 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들었냐면 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갑니다. 항소심이 1심과 동일한 형. 자 동일한 형 밑줄. 징역 5년 사유시간 그 다음에 18만 원 밑줄.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죠? 동일한 형이니까 중한형을 선고한 게 없잖아요. 괜찮죠? 근데 뒤에 뭘 붙였죠? 5년간 취업 제한. 똥빵 되세요. 자, 성범죄인들 5년간 취업 제한. 근데 이게 동일한 형에다가 5년간 취업 제한이 더 붙었죠. 근데 숨어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개별적으로 성범죄인들 자, 몇 년간 취업 제한하겠다 이렇게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요 이전에는 말이죠. 그 성첩법이 개정되기 전에 1심이 떨어졌을 때 1심이 떨어질 때는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 제한을 했습니다. 특별히 법원이 주문해서 선고하지 않아도 10년간 취업 제한했다가 항소심 당시에 개정이 되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취업 제한 명령을 때리게 돼 있고 그래서 5년을 바꿨어요. 그러면 10년에서 5년을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거는 좋은 겁니다. 불이익변경 금지 위배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위배된다 X고요. 자, 여러분들 그 맨 밑에 볼게요. 맨 밑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끝에. 네 번째 줄 끝에군요.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10년간 동. 이렇게 취업 제한의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는 종전 규정보다
옛날 개정되기 전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보다 밑에 두 번째 줄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동. 그러면 이거는 더 좋아졌죠. 일률적으로 옛날에 이렇게 됐다가 5년 개별적으로 때리게 되어서 5년 취업 제한 명령 때리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괜찮다. 불이익 변경 금지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X입니다. 자, 116번 갈게요.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 동. 거기다 하나 더 써요. 이퀄 치료 감호 청구.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나 치료 감호 청구.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나 치료 감호 청구. 이거 둘 다 언제까지? 항소심의 변종시까지 갑니다. 1심과 2심의 변종시. 맞는 질문입니다. 5. 117번. 형사법 통지는 통지동. 통지는 서면 외에 구술, 전화, 모사 전송, 팩스죠. 전자우편은 다 가능합니다. 만약에 도달됨으로써 똥빵 때리고요. 5입니다. 5. 자, 118번 별표. 자, 피고인 항소 대리권자인 배우자동. 배우자가 대신 피고인을 위해서 항소했다. 이때 수론기록 접수 통지 굉장히 중요한 통지인데 이거는 누구한테 해줘야 되죠? 피고인에게 해줘야 됩니다. 아무리 배우자가 대리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해서 배우자가 하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통지이기 때문에 따르고 밑에 피고인에게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한테 한다고요? 피고인 본인에게. 그래서 118번 X입니다. X. 다음 119번. 자, 이쪽에 이제 상소제 있으면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를 텐데 그냥 빨리빨리 갈 테니까 나중에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알겠죠? 나중에 언제? 내일 모레 시험인데. 자, 119번 볼게요. 자, 필변 사건에서 국선변호를 선정하고 자, 뒤에 또 보세요.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수론기록 접수를 한 다음 동. 그 다음에 사선이 선임 밑줄. 여러분들 사선에게는 또 한 번 통지하느냐에 관해서 피고인에게 통지하기 전부터 사선이 선임되어 있다면 사선에게 통지를 합니다. 근데 피고인에게 통지한 다음에 사선이 선임되면 사선에게 통지하지 않습니다. 자, 키워드는 다음이에요. 피고인에게 통지한 다음 사선이 선임됐다. 이 사선에게는 다시 같은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 자, 피고인에게 통지하기 전이라면 전에 사선이 선임되어 있다면 사선에게도 통지합니다. 근데 통지한 다음이니까 사선에게 통지하지 않습니다. X. 120번 갈게요. 120번. 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동.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자, 때문이죠. 국선이 변경되면 국선에게도 접통지 밑줄. 자, 국선이 변경되면 거기에 포인트를 두세요. 국선이 변경되면 거기다 사선 X. 사선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선은 얼마나 중대한 사건이니까 국선을 선정하겠습니까? 근데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경됐어요. 그러면 그 변경된 국선에게 다시 한번 통지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사선에게는 적용 없습니다. 그때 사선에게는 확대 적용 유추적용할 수 없다. X입니다. 다음 121번. 자, 항소 이유서 부재 출동. 그러면 항소 기각 결정 때리지. 항소 기각 결정 동. 이거는 항소 기각 결정 때려 떨어지면 피고인에게 대단히 불이익합니다. 따라서 이 항소 이유서 미제출로 인한 항소 기각 결정을 때린다면 피고인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항소 이유서를 부제출했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자, 적법한 수론기록 접수 통지를 받고 1번, 넘버리 1번. 그다음에 정당한 이유 없이 20일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2번. 두 가지 요소가 플러스 돼야만 됩니다. 5. 그다음 122번 갑니다. 여러분 그 바로 위에 121번 보면 며칠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라고 돼 있죠? 20일. 근데 122번 볼게요.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경과동. 20일에 20일. 20일의 기간을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서는 심판할 수 없다. 옵니다. 왜? 요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해서 심판하자. 그래서 옵니다. 저 뒤에 있는 부분들은 좀 지금은 가볍게 보고 나중에 이제 다시 하면 됩니다. 자, 내일 모레 시험 볼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들이고요. 자, 일단 123번 볼게요. 항소심 심리 과정에서 자, 키워드는 새로 드러나는 것이 없음에도 새로 드러나는 것이 없음에도 갑자기 사후적으로 판단하여 뒤집어 갈 수는 없다. 쥐들이 뭔데? 새롭게 드러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뒤집어 간다. 쥐들이 뭔데? 쥐들이 뭔데 케이스죠. 쥐들이 뭔데? 그래서 이거는 사후적으로 판단하여 뒤집어 갈 수는 없다. 5입니다. 5. 자, 지금 조금 어려워도요. 이런 것들 들어두고 나중에 또 하면 되니까 지금.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124 125, 126. 자, 세 가지 묶어요. 별표 쳐요, 별표.
자, 여러분들 상고심의 구조 봐봐요. 1심과 2심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상고심이 왔어요. 3심이죠. 자, 상고심은 어디서 처리하죠? 대법원. 대법원의 대법관님들이 총 몇 분이라고 했죠? 14명. 대법관님들 14분이 한 해 1년 동안 10만 건이 되는 사건을 처리합니다. 10만 건이 되는 사건, 민사, 형사 합쳐서 그걸 처리하는데 14명의 대법관들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니까 상고심은 그래서 특수한 신급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1심과 2심에 나온 사실자료만 가지고, 사실자료는 1심과 2심에서 멈춰 있어요. 새로운 걸 안 받아줘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재심사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판단 안 하고 뭐만? 법률적 판단만. 그래서 얘는 사후심이면서 법률심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사후심에서 법률심이라는 것은 1심과 2심에서 나온 판단 자료만 가지고, 여기까지 나온 판단 자료만 가지고 사후적으로 재심사할 뿐입니다. 만약에 1심과 2심에서 나온 게 없다면, 나온 바가 없다면 여기서 심판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1심과 2심까지, 항소심까지 나온 자료만 가지고 나중에 사후적으로 재심사한다. 이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자료가 나오지 않으면 항소심의 심판 대상, 1심의 심판 대상이 나온 바가 없다면 사후적으로 재심사할 것도 없습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모든 사실관계는 항소심에 멈춰 있어요. 따라서 항소심에서 미성년자라면 상고심에서도 여전히 미성년자 취급합니다. 여기서 멈춰 있기 때문에 모든 사실자료는 여기에 항소심 선고시를 기준으로 멈춰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최신 판례입니다. 그래서 별표 때린 거고요. 상고심 똥빵 때리고요. 항소심까지 수능자료만을 기초로 항소심 선고시를 기준으로 상소심 선고시 기준 똥빵 때리고요. 자, 이렇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매긴 때 볼게요. 항소심 판결 후에 똥빵 때리고요.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의 경우에는 이것이 비록 첨부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 어디까지만 사용한다고 했죠? 항소심 선고시까지 나온 것만 옵니다. 무슨 심이니까 그래요? 법률심이며 사후심이니까. 이해되죠? 이걸 꼭 알아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125번. 따라서 항소인이 똥빵 때리세요. 항소 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 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를, 자, 거기에 항소심이 판단한 사항 이외 또 보세요. 그러면 항소심까지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온 사항입니다. 항소심까지 나타난 사항만 판단해야 되는데 항소심에서 판단한 사항 이외이죠. 이외. 그 키워드입니다. 이외라면 이거예요. 여기까지 나오지 않는 거. 이거는 상고심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외의 사유. 그럼 이거는 상고심의 심판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위배된다. 반한다. 반한다가 매력적이다가 아니요. 완전 위배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5입니다. 5. 알겠죠? 또 매력적이구나. 또 포함시키면 안 돼. 5. 알지? 120번 볼게요. 연신 시계만 보면 우리의 마음. 언제 끝날까? 어떤 놈이 아까 12시에 끝난다고? 120번 볼게요. 내가 이렇게 매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 1심에 대해서 1심 똥을 치면 안 돼. 아직. 메롱. 대부분 적으세요. 항소하지 않거나 거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똥빵 되세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그럼 항소심에서 뭐만 심판했어요? 양형부당만. 양형부당이 뭐예요? 형을 정함이 타당치 않다. 형이 너무 세다 또는 형이 너무 약하다. 양형부당. 그 다음에 검사도 양형부당만 똥빵 때리고요. 근데 두 번째 미출. 검사의 항소심이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은 파기하고 그것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높은 형 똥. 와,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있어요? 자, 불변금은 분립변경 금지는 누가 상소할 때만 적용되죠? 피고인만이. 지금 검사가 상소했으니까 높은 형을 선고해 주는 거고요. 자, 지금 항소심에서 뭐만 판단됐죠? 여기 봐봐요. 항소심에서 뭐만 판단됐어요? 양형부당만. 지금 양형부당만 가서 양형부당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상고심에서는 양형부당이 자 타당하다, 타당치 않다만 심판합니다. 양형부당만 판단했기 때문에 따로 사실 오인 이런 것들은 판단한 적이 없어요. 그럼 이거는 상고심의 심판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 자, 계속 가기예요. 요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요. 거기 보면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았던 똥빵 때리세요. 재정법적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 이런 것들은 상고 이유로 삼아 상고하는 것은 적법하다, 적법하지 않다, 적법하지 않다.
옵니까 X입니까? X. 오, 잘하시는데요. 127번 볼게요. 사형선고동. 사형선고 아무렇게 때리면 되겠어요? 거의 뭐 지금 고개 흔들 힘도 없어요. 사형선고. 아이고 힘들어. 자, 사형선고가 오늘 오후에 수업 있었어요, 여러분들? 있었어? 계속합니다. 죄송합니다. 사형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 한해서 몇 줄? 그러면 사형 선고할 수 있어요. 그럼 정당한 사정도 없는데 사형을 때리면 되겠어요? 이 사형 때리면 말도 안 되지. 5. 128번 별표. 별표 3개 치지 말고 3개. 자, 3개 줘요. 3개. 직상고시 기간 똥 받으세요. 지금 며칠이죠? 3일 똥. 요거 기억나죠? 헌법 불합치. 직상고 3일 헌법 불합치. 헌법 불합치. 이거는 언제까지 살아있냐면 올해 2019년 12월 31일. 자, 그 해설란 볼게요. 맨 끝에 2000 헌법 불합치 결정 똥 빵 때리고 맨 끝에 2019년 12월 31일 똥. 이때까지 계산하라. 그때까지는 적용하겠다.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직시항고 3일이 왜 헌법 불합치 맞았다고 했죠? 이유 7일로 바꿔라 이거예요. 나머지 다 7일인데 왜 얘만 3일이요? 다큐멘터리도 아니고. 다 7일 되는데 왜 얘만 3일이냐고. 3 너무 짧다. 그죠? 3 너무 짧다. 그래서 3면 짧으니까 며칠로 바꿔라? 7일로 바꿔라. 그래서 헌법 불합치. 언제까지 적용한다고요? 아이, 봐야 돼. 2019년 3월 12월 30일. 아까 패키 감청 언제지? 2020년 3월 31일. 216조 1항 1호 체포 목적의 피의자 수색 이것도 언제지? 2020년 3월 30일. 요거는 2019년 12월 30일 알겠죠? 올해 개정되는 거 보자. 자, 일단 며칠로 바꾸라? 7일로 바꿔라. 그래서 이제 3일은 헌법 불합치.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129번 갈게요. 411호. 411조. 안 보여. 11호가 뭐냐. 411조지. 아유, 참. 아유, 참. 과도한 강의는 좋지 않아요. 자, 봐요. 판결에 대한 불복이 뭐죠? 판결에 대한 불복. 항소와 상고. 자, 상소심에는 항소 이유서 제출 의무가 있어요. 이거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못 때리죠? 항소 기각결정 때립니다. 아까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때려. 그 다음에 상고심에서도 상고 이유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출하지 20일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뭐 두드려 맞아? 상고 기각결정 두드려 맞아. 그러나 결정에 대한 불복이 뭐죠? 결정에 대한 불복? 항고. 빨리빨리 얘기하는 게 좋거든요. 집에 빨리 가고 싶지 않아? 항고. 그래서 항고. 결정에 대한 불복이 항고. 항고요, 항고. 항고 이유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형사법에 항고 이유서 제출 의무는 없다. 이러한 의무는 없어요. 이 두 가지는 있는데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항소 이유서 제출 의무와 상고 이유서 제출 의무는 있는데 항고 이유서 제출 의무는 없다. 알겠죠? 그럼 내용 볼게요. 129번. 이렇게 통지하는 이유는 항고법원 똥 쳐놓고요. 통지하는 이유는 맨 끝에 갈게요. 항고에 관한 이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기 위함이다. No. 이거는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거지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눈 크게 뜨고 봐야 돼요. 힘이 타게 봐가지고 항소 XX 알겠죠? 항고이유서 아니고 X. 130번 볼게요. 130번 두 번째 줄 헌재위헌결정 똥. 헌재위헌결정 똥 지금 뭐 때린다고요? 무죄. 그러니까 무죄할 것이 명백하니까 재심 이유가 있습니다. 5. 그 다음에 재심이 나오는데 재심도 뭐 나중에 자세히 하면 되니까. 자, 면수판결통. 그러면 재심의 대상은 뭐만 되죠? 그거 왜다 써요? 재심의 대상은 뭐만 됩니까? 유죄의 확정 판결만. 자, 재심의 대상은 뭐만? 유죄의 확정 판결만. 유죄의 확정 판결만 재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 면소는 유죄입니까? 아닙니까? 면소는 무슨 재판에 부르죠? 형식재판. 어머. Raining? Umbrella? You have? 맞자? 내가 갑을 벗고 가야 되겠다 이거. 시원하게. 자, 볼게요. 면소 있죠, 면소.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걱정되시죠?
아이고, 우리 갈 때는 끝일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겁니다. 면소이지 면소. 면소는 재심의 대상이 안 됩니다. 적법하지 않다. 재심의 대상 뭐만? 유죄의 확정 발견만. 내 목소리보다 빗물 소리가 더 크죠. 그죠? 유죄의 확정 발견만 됩니다. 면소는 재심의 대상이 됩니까? 됩니까? 안 돼요. 적법하다? X. 주여, 저 비를 끝이게 해주소서. 네.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자, 132번 갈게요. 420조 5동. 5는 뭡니까? 명백 세로 써요. 명백 세로. 명백 플러스 세로. 명백 플러스 세로. 명백성과 신규성을 전제로 해서 재심사유에 해당되는 거죠. 가자! 두 번째 줄. 계속 지금 눈빛이요. 어떡하지? 자기들아, 오늘 카페 열어줄게. 밤새 열어줄 테니까. 자고 가요. 자, 1인당 5,000원씩이야. 하루분 자는데. 싸지? 뭐 가든지, 빚 맞고 가든지, 커피 사든지. 숙식 제공이 아니라 숙 제공이야. 식은 없어. 씻는 거는 씻지 말고, 앞으로. 자, 볼게요. 거기. 두 번째 볼게요. 이거는, 자, 별개의 경한, 안 보이네. 자, 두 번째 줄. 별개의 경한제, 똥. 이것만 포함되는 거지. 인정한 제 자체는 변함이 없고, 양형상의 변동을 가져올 사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 별개의 경한제, 똥. 이것만 똥 쳐놓고, 제 양형상의 자료의 변동을 가져올 사유, X. 이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 내일 모레 시험 볼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 자, 공부를 안 한 분들은 이거 나중에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가볍게 가요. 자, 133번 갑니다. 427호, 7호 똥 보세요. 427호. 여기 붙었어요. 직무에 관한 죄. 수사기관 등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했을 때 재심사유로 만든 조항이 427호입니다. 재심사유 중에서 거기에 여러분들 132번에 나와 있는 5호, 그다음 133번에 7호,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5호가 압도적으로 중요했다가 이제 7호에 밀리게 생겼어요, 지금. 7호. 자, 7호가 뭐라고요? 이제 7호가 뭐라고 했죠? 직무에 관한 죄. 이제 앞으로 직이라고 할게요, 직. 직무에 관한 직. 이거는 자, 볼게요. 첫 번째 줄.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률에 따라 뒤에 또 가보세요. 영장 없는 체포구금동. 영장 없는 체포구금은 수사기관 나빠요. 직무에 관한 죄를 범했잖아요. 영장을 통해서 체포구속해야 되는데 영장 없이 했다면 나빠요. 그럼 직무에 관한 죄를 범했으면 해당되죠. 그럼 7호에 재심사유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X입니다. 자, 134번 별평. 여순 사건 알아요, 여러분들? 한국사 뭐 배웠니? 뒤지게 공부하면서 맨날 한국사만 공부하대 뭐. 자, 볼게요. 내란 국권문란 행위로 군법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자, 이제 동네 주민들 말이죠. 이거 막 그 군경이 나중에 진압한 다음에 다 죽였어요. 왜냐하면 빨간색 입었던 사람하고 같이 어울렸다 다 죽였다고. 이게 참 이데올로기 이념적 갈등이 불러온 대한민국의 아픈 과거입니다. 내가 먹고 살라고 내 가족들 안 죽이려고 빨간색을 좀 입었어요. 그런 걸 나중에 군경이 들어서 다 죽였다고요. 그걸 좀 선별해야 되는데 정말로 이념적으로 공산주의냐 아니냐를 선별해갖고 해서 되는데 그래 막 이때는 막 영장 없이 다 체포구금하고 막 그냥 다 때렸다고 다 죽였다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지금 이제 재심이 제기된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빨간색이 지금은 이제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요즘은 뭐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옛날에는 진짜 빨간색. 우리 어제도 어릴 때 진짜 내복 검사했어요. 빨간색 입고 나면 다 막 정확시키고 막 반성문 쓰게 했었다고 진짜로. 빨간색을 그 정도로 셌었다고요. 막 쉬는 시간 나가서 맨날 반공 멸공 외치고, 뭐 반공 외치고 들어왔다고. 그 짓을 왜 했나 모르겠어. 그 초등학생들이 나가가지고 말이죠. 반공 멸공하고 들어와서 공부하고.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했다고요. 빨간색 진짜 엄청 경기를 했었는데, 그때, 자, 이런 사회니까 그렇죠. 아유, 시장, 볼게요. 거기 미끄러 지고 지랄이 이거, 교탁이. 자, 교탁 오랜만에 노니까 시작, 교탁. 자, 볼게요, 여기에. 자, 재심을 청구했다. 두 번째, 재심 청구통.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했어요. 그러면 이거 재심 받아줘야죠. 그분들의 명예훼손 시켜야죠. 그죠? 빨간색 옷을 제대로 입지도 않았는데 입은 것처럼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가 군경에 의해서 다 사형당했다면 이건 보호해줘야죠. 그래서 자 넘버링 해봐요. 이거는 자 먼저 유죄 확정 판결로서 재심의 대상이 되는 재심 판결이 존재한다. 넘버링 1번 존재하고요. 또 뒤에
재심 대상 판결에 420조 7호의 재심 사유가 있다. 2번. 있다고 볼 수는 없다가 틀렸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아까 420조 7호가 뭐죠? 직무에 관한 죄. 영장 없이 막 데리다가 막 다 죽였다 이거예요. 보면 빨갱이들도 나쁜 놈들이지만 또 이렇게 무분별하게 죽인 사람들도 좀 나쁘다는 거죠. 거기 보면 거기에 중간 볼게요. 중간. 진압군동 순천 지역을 이렇게 회복한 후 자, 그 군경에서 반란군에 가담하고 협조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감금되었다. 근데 이 체포되어 감금되는데 그 밑에 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발부 없이 구속영장 발부 없이 갔다 이겁니다. 이거는 직무에 관한 죄죠. 그다 써요. 직무에 관한 죄. 직무에 관한 죄이다. 그러면 재심의 이유가 존재한다. 그래서 여순반란 사건의 재심을 받아준 겁니다. 최근에 그 명예회복 됐잖아요. 그죠? 된 분들 계시잖아요. 135번 갈게요. 요거 했구나 했어. 아이고 좋아라. 했어. 이거 몇 번이지 아까? 에이씨 나만 좋네. 쌍. 비나 왕창 와라. 쌍. 농담이에요. 너무 만들죠. 가실 때. 자 거기 어디서 했냐면 23번이요. 23번. 이꼴 23번. 23번 했고요. 요거는 5입니다. 5. 거기 여러분들 거기 두 번째 줄 보면 1심법원의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심 청구하는 대신에 항소권 회복 청구 항소권 회복 청구하면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까 했던 거 기억 안 나요? 136번 갈게요. 예, 136번은 별표 쳐요. 자 이제 이게 문제됩니다. 재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 여러분들 공소장 변경이 가능치 않은 곳은 딱 두 군데였죠. 뭐하고 뭐였죠? 약식과 상고심. 약식은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사만 하기 때문에, 상고심은 사실 판단 안 하고 법률적 판단만 하기 때문에 재심에서도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 재심 똥빵 때리고요. 별개의 여러분들 공소장 변경은 어느 한도에서만 가능하죠? 동일성.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는 범주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근데 별개의 사항을 추구한다. 이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137번 할게요. 439 재심에서 불변금입니다. 재심에서 불변금이었어요. 재심에서 불변금.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그럼 선고하면 아니면 되지. 아니면 안 되지. 중한형을 선고하지 말라고 말면 되지. 그래서 밑에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만. 자, 그 앞에 단순히 내가 지금 억지로 냈지만 단순히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만 이것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플러스 됐어요. 플러스 실질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플러스 실질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플러스 실질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다음에 138, 139 두 개 묶어요. 자, 거의 137, 138, 139 같이 가면 되겠네요. 일단 137번은 X입니다. 알겠죠? 그 136번은 5고요. 알죠? 138, 139 봐봐요. 똑같아요. 두 개. 자, 지금 불변금인데, 자, 세 번째 중간 일치도 많아요. 세 번째 줄 끝에. 자, 재심 판결형이 원 판결형보다 중하지 않는 경우 동. 분명히 중한형을 선고하지 말라 해서 중한형을 선고 안 했어요. 중하지 않았어요. 139번도 네 번째 줄 끝에 재심 대상 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았어요. 동. 그러면 중하지 않게 변경되었다. 괜찮아요? 불변금에 위배됩니까? 위배되지 않습니까?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38번은 X. 반한다, 보아야 된다, 안 반합니다. 139번도 X. 알겠죠? 오케이. 140번 갑니다. 140번.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어 그 사건에 다시 심판한 후 뒤에 또 감세요. 재심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되었다. 똥. 재심 판결을 확정하여 선고하여 확정되면 옛날 판결은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옛날 판결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옛날 판결은 당연히 효력상실. 5. 141번 별표. 제1심 판결 절차는 재심 심판 절차는 똥. 재심 판결 절차는 원 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종전의 수능 절차, 후속 절차 X입니다. 종전의 후속 절차가 아니고요. 저기다 밑에 써요. 피고 사건 자체를 다시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피고 사건 자체를 다시 한번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야만 명예회복을 시켜주잖아요. 그렇죠? 명예회복을 위해서 피고 사건 자체를 다시 심사하는 절차이다. 그렇게 두시면 됩니다. 자, 142번 갈게요.
집행유예 동. 이건 형법에서 나올 수 있다. 별표.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 동. 여러분들 형집행은 언제부터 시작하죠? 집행유예도 형이라면 형집행 언제부터 시작해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그러면 집행유예 기간의 시작도 언제부터? 확정될 때부터. 그래서 뒤에 확정일로부터 밑줄 5입니다. 5. 다음 143번 별표. 471조 똥빵 때리고요. 거기다 써요. 자유형의 임의적 집행정지입니다. 자유형의 임의적 집행정지, 징역형 등 자유형의 임의적 집행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여러분들 형집행 누가 한다고 했죠? 법원이 합니까? 검사가 합니까? 검사가. 법원은 완전 손떼입니다. 형집행은 법원은 완전 손떼요. 누가? 검사가 다 합니다. 그렇다면 형집행장 다 검사가 발부하고, 형집행정지 요건도 다 누가 판단해? 검사가. 여기다 보면 법원이다 틀렸고 검사가 합니다. 143번은 X입니다. 144번은 뭐 가볍게 보면 되겠네. 여기. 자, 벌금 미납 노역장 유치동. 이때 뭐를 고지했냐면 두 번째 줄 지명수배 사실 고지동. 지명수배 사실만 고지했다면 이걸 가지고 형집행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 및 자 발부되어 있는 사실까지 포함하여 고지한 것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지명수배 사실만 달랑 고지한 것이다 이거예요. X입니다. X. 그 다음에 이제 145번 외국에서 미결구금동. 외국에서 미결구금은 우리나라에서 미결구금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나라 형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 외국에서나 뭐 손 벌리지 우리나라에 손 벌리고 지랄이에요 이거. 밑에 보면 국내에서 같은 행위로 선고받는 형에 산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외국에서 미결구금은 우리나라의 형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X입니다. X. 이것도 별표 취소 별표. 그 다음에 146번입니다. 자, 전부터 일부가 유죄. 자, 유죄에 대한 본형에 똥빵 되세요. 유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된 경우는 유죄니까요. 이거는 형사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아까 형사보상은 뭐만? 무죄만. 형사보상은 무죄만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됐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147, 148번에 아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149, 150번 두 개 묶으세요. 오늘 간단히 보면 됩니다. 최근에 검찰직에서 기출된 거죠. 자, 봅니다. 149번은 거기에 변호인이 정식 재판 청구서를 제출할 걸 믿고 가로쳐요. 변호인을 철석까지 믿고 피고인이 똥 스스로 청구기간 내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밑줄. 피고인이 스스로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이거는 누구의 잘못이죠? 피고인이. 왜 변호인만 믿어요? 자신이 자기 할 일을 자기 해야지. 따라서 피고인이 제출하지 못했다면 누구의 잘못이요? 피고인의 잘못. 그러면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출하지 못하는 데 해당되지 않습니다. X. 150번 갈게요. 자, 약식명령은 누구한테 송달하죠? 피고인에게. 그러니까 두 번째 줄 피고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 발생 밑줄. 변호인이 있는 때 반드시 변호인에게 아닙니다. 변호인이 있다 하더라도 누구에게? 피고인에게 송달. 됐고요. 그 다음에 151번은 자, 노숙자 형한테 한대 맞았어요. 손 벌려요. 빈 소주병 줘요. 치료비를 못 받죠. 그래서 어디 가서 손 벌려요? 국가. 이걸 뭐라 부르죠? 범죄피해자 구조. 범죄피해자 구조라 부르죠. 국가가 대신 손해배상금을 준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노숙자한테 받았어요. 받은 부분이 있다면 국가에게 또 손 벌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그 두 번째 줄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면 또 이거는 공제하고 나머지만 줍니다. 근데 공제한 잔액만 지급한다.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뒤에 상수재심이 좀 생소하고 어려울 텐데 자, 그 부분은 뭐 나중에 또 처리할 거니까 또 내일 모레 7급 시험 보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자, 부디 살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가서 다 접수하자. 그래서 다 여러분들 기운 내고요. 힘내고 파이팅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신 있게 문제를 푸시고 여러분들 몇 개월 또는 1년 고생했던 거 다 한순간에 녹여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 반드시 있기를 기도드리고요. 그러면 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